자, 그러면 우리 이제 128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화작 부분에서 오답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설명이 좀 길어지네요. 자, 128쪽 첫 번째 장문 상황은 학습 활동 과제를 보니까 사회 현안에 대해 같은 학급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입니다. 일단 활동 과제를 보시면 정확한 주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 현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뭐 제로 웨이스트란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뭐 쓰레기를 버리는 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거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상 독자를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자기 친구들이 예상 독자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제로 웨이스트란 말을 뭐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친구들이 잘 모른대. 물론 뭐 단어 뜻만 보면 대충 뭐 쓰레기 버리는 거 뭐 이러니까 뭐 쓰레기를 줄이자 뭐 이런 거 같은 한데 자, 니은을 보니까 생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디귿은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유, 참 건전하고 훌륭한 학생들이네요. 그럼 이 방법을 궁금해하니까 어떻게 하면 제로 웨이스트를 할 수 있는지,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글이 되겠다.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문단 다 읽지 않을 겁니다. 나문단 첫 번째는 그냥 어떤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강연에 참석했다. 그리고 나를 반성했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5R이 있습니다. 거절, refuse, 줄이기, reduce, 그 다음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걸 사용, reuse, 재활용, recycle, bury, rot. 이렇게 해서 이제 5R이 나와 있다. 뭐 이것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R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라는 말이 나왔어요. 첫째 동그라미 하세요. 자, 첫째는 공짜로 주는 비닐봉투나 물티슈 같은 것을 받지 않는 거래요.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닐이 썩지 않으니까. 썩는 비닐도 있긴 있어요. 요즘 약국 같은 데 가면은 약간 좀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먼지 먹은 것처럼 약간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의 비닐이 있는데 그거는 썩는 비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그나마 괜찮은데 그냥 일반적인 비닐은 썩지 않잖아요. 500원도 더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급적 받지 않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시면 둘째란 말이 있어요. 둘째 동그라미 하시고요.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거래요. 자, 우리가 첫째와 둘째를 동그라미 친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은 독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꼭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첫째, 둘째, 그리고 또 세 줄 내려가면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담화 표지가 나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담화 표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제는 뭘 얘기하고 이제는 뭘 얘기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나갈 수 있다면 이런 것을 담화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에 5번 보기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5번은 답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문단까지 읽고 있는데 자,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경험을 먼저 보여줬죠. 제로 웨이스트의 개념을 보여줬죠. 그 다음 실천 방법을 알려줬죠. 구체적 방안을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보세요.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생활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법제화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이거 뭐 캠페인 같은 걸로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강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스타벅스를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예 비닐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종이 빨대만 써요. 또는 어떤 데는 아예 빨대 자체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컵 뚜껑? 그 컵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서 고정시킨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만 만들지 빨대를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아무래도 그 스타벅스를 가시면 플라스틱 빨대를 먹어야 진정한 커피 맛이 잘 느껴지는데 종이 빨대를 이렇게 먹으면 종이가 약간 입에서 녹아요. 조금씩 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약간 종이 맛이 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도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냥 빨대 없이 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 정도는 참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나는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법 제안을 하는데 그 다음 문단이 중요해요. 2018년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양은 55톤이래요. 55톤.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이제 나까지 5명이 있으니까 장난 아닌 거야. 이거 뭐 거의 280톤을.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자꾸 버리는 거예요. 편하니까 계속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느냐? 사실은 별 생각 없이 버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과,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상황을 먼저 보여주고 문제 원인, 해결 방안, 이 순서가 아니에요. 방안을 먼저 얘기하고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이라는 원인을 뒤쪽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의 답은 4번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3번을 해야 되는데 3번 같은 문제가 이제 요즘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A로 묶여져 있는 그 부분하고 그 3번의 첫 번째 고친구라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책 있는 학생들은 보기가 좋은데 이제 복사한 학생들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하죠. 그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자, 어쨌든 지금 꽃게침 약간 눈치 꼽줄. 자, 그래서 A랑 그 3번의 고친글이라는 걸 보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달라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이 A가 짧아요. 근데 고친글은 길죠. 그런데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이게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기 2번 같은 경우에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니 이를 추가하고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들어 주장의 탄성을 확보하고 뭐 이런 걸 나와 있고, 5번의 A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주요 개념의 설명이 부족하니 부연 설명을 추가하면서 뭐 이런 말은 또 괜찮긴 하네요. 좋아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1번은 괜찮네요. 1번, 2번, 4번, 5번 뭐 이 정도로 갈게요. 다시 또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디가 달라졌느냐? 보니까 그 A에서 우리도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조상인 선조들에게 라고 해서 선조들의 원래 의미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 중복된 부분을 빼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고쳤고 이거를 다시 고쳐요. 그럼 이 B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느냐 보니까 맨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추가를 했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 같은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대한 의미는 뭐 똑같이 나온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그 순서가 좀 바뀌었죠. 우리도 깨끗한 지구를 선조들에게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고친 글과하고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0강 숙제로 나갔던 부분을 다 한번 맞춰봤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좀 하시고요. 자, 없으시면 4강을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네, 4강의 대화 부분, 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4쪽입니다. 자, 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서로 감정, 생각, 의견 등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으로 이러한 타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대요. 대화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협력의 원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면 우리가 뭐 재미를 위해서 대화를 하든 아니면 어떤 것을 만나서 약속을 정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토의를 하든지 반드시 이 말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얘기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재미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얘기하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뭐든지 다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력의 원리라는 것은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힘을 모으느냐, 이게 바로 협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잘 지켜야 되냐면 첫 번째는 양의 경륜을 지켜야 돼요. 양의 경륜은 당연히 적당한 양의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좀 말이 많은 학생들은 자기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럼 자기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얘기를 못하고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꾸 이러다 보면 이야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TMI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전달하면 난 듣기 싫고요. 그럼 이 사람과 얘기하는 거 재미가 없어지면 더 이상 목표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뭐 어떤지 너는 이 영화 어떻게 봤어? 그러면 그냥 재밌었어. 끝 해버리면 조금 이야기가 자꾸 끊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자기의 생각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차례가 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말을 해야 그 대화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양의 경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퀀티티의 문제라면 이제는 뭘로 봐야 돼요? 퀄리티의 문제도 봐야 되겠죠? 질의 경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질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거짓 같은 거 있죠?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진실된 이야기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의 질이 올라가겠죠? 이런 게 바로 질의 경률이고요. 세 번째는 관련성의 경률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네? 선의의 선의의 거짓말이요?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것도 질의 선의의 거짓말은 사회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뭐 뻔한 얘기지만 여자친구가 나 요즘 살 많이 찐 것 같지 그러면 무슨 얘기야? 전혀 살찐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요즘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나 할 말이 없지. 그게 아니라 내 눈에는 언제나 예뻐. 항상 이렇게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내 눈에 제일 예쁜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성격은 제일 예쁘진 않겠지만 내 눈에는 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개인적인 선의의 거짓말은 오히려 질의 경비를 높인다. 그러나 절대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왜 갑자기 물어봤죠? 뭐 한번 써먹으려고요? 나중에 여자친구 혹시 지금 여자친구? 아니?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좀 좋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 관련성의 경률인데요. 말 그대로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에 어긋나거나 화제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정말 그거에 맞는 얘기만 하는 것이다. 어려운 건 아니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배웠던 거랑 조금은 다르게 약간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요. 태도의 경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태도의 경률은 뭐야? 뭐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모호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애매한 거 있잖아요. 나는 이제 제일 싫은 게 요리할 때 말이야. 요리할 때 뭐 정확히 뭐 예를 들면 간장은 뭐 한 큰술 차라리 요 정도는 괜찮잖아. 왜냐면 큰 술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아니면 몇 미리. 근데 예를 들면 소금의 양은 적당히. 이런 거는 또 얼마큼 넣어야 되는 게 적당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적당히가 정확히 어느 정도 모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건가? 이렇게 넣는 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한 숟갈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죠. 그렇게 모호한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바로 이제 태도의 경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학작품에서는 오히려 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의적인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협력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의 원리 말고요, 공손성의 원리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공손성의 원리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쭉 달려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내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내가 조금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공손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요령의 경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학교 공부, 뭐 모의고사를 떠나서 그냥 진짜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자, 요령의 경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령껏 말을 하면 돼요. 그럼 그 요령이라는 것이 뭐냐?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할 때, 뭔가 시켜야 될 때, 야 이거 나와, 야 그거 해, 이러면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사정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면, 또는 뭐 직급상, 또는 아니면 뭐 사회 상황에서 어떤 경우 뭐 시킬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여지를 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나와서 이거 해, 이거보다 지금 선생님이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거 선생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누구를 딱 지목하면서 혹시 너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의문형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바쁘더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뭐 한 번쯤 해줄 수는 있잖아. 그래서 요령의 경륜은 상대의 부담을 낮추고요, 상대의 이익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요령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해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 요즘은 좀 덜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그냥 자기 무슨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을 했었는데 선생님을 너무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개인 시중을 들었다니까. 진짜 자기가 아프대,
아프니까 물론 당연히 돈을 줘야지. 돈 나보고 사라고 그거 완전 양아치고 돈을 주면서 외투증을 내가 써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막 써. 선생님 자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약국에서 무슨 약이랑 뭘 사오래. 아니 그럼 내가 왜 사와? 자기가 사오면 되는데. 근데 또 옛날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반장이 또 갔다 왔네? 갔다 왔는데 딱 약을 보더니 이건 내가 별로 좋아하는 약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무슨 뭐 지금 다 외우고 댕겨? 그럼 다시 사오라는 거지. 뭐 황당하네 진짜. 열받냐 갑자기 아프시냐.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아파. 내가 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너무나 아파서 좀 부탁을 하고 싶어. 그럼 얘야 선생님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내가 부탁 한번 하면 안 될까? 내가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나쁜 놈아. 그래서 상대의 부담을 낮추고 이익을 높이는 거. 이런 게 바로 요령의 경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관용의 경륜이에요. 관용의 경륜은 요령의 경륜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의 부담을 높이고 나의 이익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사실 목소리가 좀 작았던 거야. 잘 안 들려. 근데 갑자기 질문을 하시네. 자 그럼 이제 수업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 사람 하고 누굴 시켰는데 솔직히 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못 들은 거야.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 제가 좀 귀가 안 좋아서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상황의 탓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는 이런 게 바로 관용의 경륜의 예입니다. 내 부담을 높이고 내 이익을 낮추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게 공손하다는 거지 언제나 그래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관계는 분명한 거니까 그런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래도 그냥 내 탓으로 돌리는 게 공손하기는 하다라는 얘기인 것 뿐입니다. 관용의 경륜은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거 쉬워요. 칭찬의 경륜. 그럼 이미 이름부터 답이 나왔네요. 다만 칭찬의 경륜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 대한 칭찬은 높이고 상대에 대한 비방은 낮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칭찬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 역시 과장님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재밌으세요.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친구가 발표를 했는데 초반에 너무 떠는 거야. 손이 막 떨려서 막 조이 막 흔들려. 그러다가 한 2, 3분 정도 지나니까 애가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 그러면 이제 걔가 딱 내려왔을 때 야, 넌 초반부터 그게 뭐냐? 야, 그렇게 연습해놓고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것보다는 야, 잘했어. 처음에 조금 떤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해서 박수도 받았잖아. 역시 넌 훌륭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칭찬의 경륜이다. 네 번째는 겸양의 경륜이에요. 자, 겸양이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겸손하다 요 뜻이죠. 그래서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칭찬했어요. 그러면 칭찬을 듣고 나서 내가 원래 좀 잘하잖아. 그러면 재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쯤 빼주는 것도 괜찮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나에 대한 칭찬은 낮추고 나에 대한 비방은 높이면 되겠는데 겸양의 경륜이 너무나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 칭찬을 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아니요 이러면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러면 안 되고 적당히 약간의 겸손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금 보시면은 요령의 경륜과 관용의 경륜이 이렇게 짝이 되죠. 부담과 이익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다음, 칭찬과 비방의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 5번은 조금 달라요. 5번은 다른 내용. 동의의 경륜. 동의의 경륜은
말 그대로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와 나의 일치하는 부분은 높이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낮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뭐 대단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서 예를 들면 뭐 어디 놀러 갈까? 뭐 노래방 아니 뭐 먹을까? 뭐 피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치킨이 좋은데 난 피자가 좋은데 난 롯데월드 난 에버랜드 의견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조건 싫어 이런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시험이 끝났어요. 근데 내 친구가 야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야 노래방 코너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하필 내가 얼마 전에 코너를 가서 너무 노래를 많이 불러서 지겨워. 아니 안 불렀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야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야 목 아파 죽겠는데 뭔 놈의 노래방이야 이러지 말고 야 노래방 진짜 재밌지. 역시 시험이 끝나면 스트레스는 코너에서 푸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 조금 몸이 좀 안 좋고 얼마 전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가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동의의 경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원리든 공손성의 원리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 야 초콜릿 먹을래? 했는데 초콜릿 먹을래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응,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초콜릿 먹을래라고 했더니 나 방금 이따 갔어 라고 한다면 협력의 원리에서 어떤 것을 어긴 겁니까? 초콜릿을 먹을래에 대한 응, 아니라는 여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를 닦았다고 얘기한 것은 화제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관련성의 경륜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관련성의 경륜을 어김으로써 나는 먹지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협력의 원리를 어겼지만 좋은 대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관련성의 경률 같은 경우에는 꼭 지키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화면에 나오나? 순서 교대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는 말 그대로입니다. 순서를 교대하면 됩니다. 혼자 말을 많이 하거나 내가 해야 될 부분에 말을 안 하든가 이러면 순서 교대의 원리를 어긴 겁니다. 간단하죠? 별건 없어요. 다만 이 순서 교대의 원리는 이 협력의 원리에서 굳이 하나랑 비슷하다 본다면 어떤 거랑 연결시킬 수 있다. 네? 아 왜요? 선생님 목소리가 작았나요? 네. 나와. 넌 지금 제 기가 그렇죠. 반영의 경규를 잘 지키셨습니다. 자, 순서 교대의 원리는 자기 혼자 계속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차례에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말하고 자기 차례에 말하고 이런 게 바로 순서 교대의 원리입니다. 남이 말하고 있을 때 끼어들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더니 협력의 원리 4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 제일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 질문에 대해서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구나. 왜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느냐? 자, 제일 가까운 것은 1번이죠. 그래서 혼자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던 그런 양의 경률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화법에서 대화 부분이 그래도 가장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부분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대화 쪽은 설명할 게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도 한 번쯤은 잘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 자, 그 밑에 뭐 상황에 맞는 말하기 같은 것들은 사실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부탁이나 요청 같은 걸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령의 경유를 쓰는 것이 좋고요. 거절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것을 높이는 동의의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싫어 이러지 말고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돌려서 표현하는 게 좋고요. 사과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말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한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인과 너의 감정 그리고 나의 감정을 말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의 약속까지 나와야 정확한 사과예요. 물론 어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걸 하더라도 말투가 재수가 없으면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이건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필요할 때는 사과를 꼭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사과를 할 때랑 안 할 때랑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사과를 할 때 안 하고 사과를 안 해줄 때 하면 상대방도 헷갈리고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요. 서로의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자, 감사는 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분입니까? 네? 57분이요? 저 시간 저렇게 된다고? 성재 57분 맞아? 아니, 어쩐지. 아니, 근데 우리 저기 교무실에서 보면 꼭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꼭 늦게 끝나. 그래서 왜 항상 여기를 사용하면 늦게 끝날까 했더니 시계가 일부러 저렇게 해서 더 길게 하는 건가? 아니, 여차하면은 나도 당연히 50분 조금 넘은 줄 알았지. 알았어요. 나 몰랐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